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밥이 어느 순간부터 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르게 먹으면 밥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영양사 안나입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식습관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밥 한 공기의 숨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평범한 밥을 보약으로 바꾸는 한 가지 핵심 습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밥심으로 산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지요? 젊었을 때는 밥 한 공기 뚝딱 먹고 힘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진다거나 식후 혈당이 걱정되어 밥상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늘 먹던 흰쌀밥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졌을까요? 부모님 세대는 밥이 보약이라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밥상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은 밥이 어떻게 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진짜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단 음식을 즐겨 먹지 않으니 밥은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바로 매일 먹는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은 당분이 들어있지 않아도 먹으면 혈당을 크게 올리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흰쌀밥의 혈당 지수 GI는 약 85로 매우 높은 반면 현미밥은 약 55로 낮은 편입니다. 쉽게 말해 흰밥 한 공기는 각설탕 여러 개를 먹은 것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슐린 작용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세 시장기를 느끼게 하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축적돼 체중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이러한 혈당 급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는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고 절반 가까이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밥상이 곧 만성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래된 통념과는 다른 현실을 받아들이고 밥을 먹는 방법 자체를 바꿀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밥 속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흰쌀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고속도로를 타고 한꺼번에 혈액으로 질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이섬유라는 과속 방지턱을 세우면 어떨까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은 급한 대응 없이도 천천히 분비된 인슐린으로 혈당을 처리할 수 있어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지요. 밥을 보약처럼 만드는 비밀은 이처럼 탄수화물의 흡수 차단막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차단막의 주인공이 바로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입니다. 식이섬유는 채소나 잡곡에 풍부하여 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인데 밥을 식히면 늘어납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먹지 않고 4시 정도 냉장고에 24시간 보관하면 밥 속 일부 녹말이 분해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식힌 밥의 혈당 지수는 약 53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따뜻한 흰 밥의 GI 85보다 훨씬 낮아져 고구마 GI 50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갓 지은 밥, 저항성, 전분 0.64g/g보다 냉장 후 데운 밥 1.65g/g에 저항성 전분 함량이 약 2.5배 높아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생긴 저항성 전분은 밥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도 상당 부분 유지되므로 억지로 찬밥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잡곡을 섞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늘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리나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 과정에서 겔전을 형성하여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해주는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현미 역시 껍질 부분에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흰쌀밥보다 혈당을 덜 올리고 영양소를 더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드시던 흰쌀밥에 잡곡일에서 2스푼만 보태도
그만큼 밥이 천천히 소화되는 식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잡곡밥만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순서와 방식만 살짝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실 때 채소 반찬부터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탄수화물을 드시는 이른바 거꾸로 식사법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샐러드나 나물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입에 20에서 30번씩 꼭꼭 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침 속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오고 포만중추가 자극되어 과식을 막아줄 뿐 아니라 혈당도 완만하게 오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천천히 먹는 습관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밥 섭취량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례는 68세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공복 혈당이 약 130mg대로 당뇨 초기 단계였고 뱃살도 있는 편이었어요. 이분은 평소 드시던 흰쌀밥을 현미와 보리를 5:5 비율로 섞어 잡곡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밥은 한 공기씩 소분하여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데워 드셨고 식사 때마다 나물 반찬부터 먹고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8주를 보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A씨의 아침 공복 혈당은 130, 110mg대로 내려갔고 체중도 75, 72kg으로 줄었습니다. 식사 후마다 찾아오던 심한 졸음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효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례는 62세 여성 B씨입니다. B씨는 평소 잡곡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 백미 위주로 드시던 분인데요. 식후 혈당이 160mg 될까지 치솟기도 하고 늘 속이 더부룩한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흰쌀에 현미를 30%만 섞은 밥으로 시작해 천천히 잡곡 비율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김치 등 발효식품을 꼭 챙겨 드시고 밥은 20번 이상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6주를 보낸 후 놀라운 개선을 체험하셨습니다. B씨의 식후 2시간 혈당은 160, 140mg대로 안정되었고 잘 빠지지 않던 허리둘레도 88, 85cm로 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한결 편해져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개인차가 있으며 모든 분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밥을 보약으로 만드는 핵심 솔루션은 바로 2가지입니다. 첫째, 밥을 지은 후 하루 동안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밥에 생긴 저항성 전분 덕분에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죠. 둘째, 밥 지을 때 보리나 귀리를 한 큰 술, 약 10g 섞는 것입니다. 잡곡 한 스푼을 추가하면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보강되어 밥의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2가지 습관을 병행하면 매일 드시는 밥이 여러분의 건강에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현미, 보리 등 잡곡과 밀폐용기를 미리 준비하세요. 잡곡은 미리 씻어 30분 이상 물에 불려두면 밥을 지을 때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밥이 완성되기 전에 냉장실 공간을 확보하고 한 끼 분량씩 담을 밀폐용기 여러 개를 꺼내둡니다. 시행. 평소보다 잡곡을 약간 많이 섞어 밥을 짓습니다. 밥이 다 되면 뜨거운 김을 뺀 후 1인분씩 용기에 담아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24시간 보관하세요. 다음날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로 충분히 뜨겁게 데워 드시면 됩니다. 식사하실 때는 가급적 채소 반찬부터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순서로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흔한 실패와 대응. 처음부터 잡곡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백미 잡곡을 7:3 정도로 시작해 점차 잡곡량을 늘려보세요. 냉장했던 밥이 딱딱해졌다면 데울 때 물 한 큰술 뿌리고 랩을 씌워 돌리면 촉촉함이 살아납니다. 또한 빨리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숟가락 대신 젓가락 사용처럼 식사 속도를 늦출 방법을 써보세요. 유지 점검. 이 방법을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주 1회 아침 공복 혈당이나 체중을 측정해 보면 변화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면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겠죠. 혈당 수치가 점차 안정되고 체중이나 허리둘레에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큰 변화가 없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잡곡의 칼륨 K과 인피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식단을 결정하세요. 또 글루텐 불내증이나 특정 곡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보리나 귀리 대신 다른 잡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등 혈당 강화제를 사용 중인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량이나 순서 변화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모든 분께 보편적으로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식이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밥상. 매일 먹는 밥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당, 흰쌀밥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식이섬유를 더하고 천천히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습관. 밥을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하고 잡곡을 섞는 작은 습관 변화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건강. 이러한 방법들은 혈당 관리, 소화 개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몸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꾸준한 습관의 힘을 전해드리고자 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 안나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